고조리 썰툰. 저희 부부는 둘 다 30 중반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흰 4일째 싸우는 중입니다. 싸운다기보다는 아내가 저랑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랑 대학원 때 같은 연구실에 있던 친구가 5살짜리 아들이랑 아내만 남겨놓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부는 대학원 시절부터 신혼이었는데 친구 와이프가 친구 도시락 챙겨주면서 저랑 다른 동기들 도시락까지 싸주고 그 외에도 같은 연구실 사람들이라고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박사과정 끝나고 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서 볼 일이 없었지만 제가 와이프랑 결혼할 때 그 친구 부부랑 만나서 식사는 한번 했고 그 친구 부부가 결혼식에 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죽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랑 같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 와이프가 저를 보자마자 기대서 울었고 저도 당황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몇 번 다독여주기만 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운 건 아니고 친구 와이프도 저한테 기대기만 했고 저도 한 손으로 몇 번 토닥토닥 해준 정도입니다. 근데 조문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서부터 와이프가 그 여자는 왜 남의 남편한테 안겨서 울어? 그리고 넌 왜 아무 여자나 다 달래줘? 라고 하면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고 했는데 와이프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위로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문 다녀온 지 3일이 지났는데 계속 그걸로 삐져서 저랑 말을 안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친한 관계이고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맞지만 장례식장이라는 특수성과 친분 관계를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욜로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욜로란 한 번뿐인 인생 즐겨버리자! 이런 모토인데 회사 안 가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바람 좀 쐬러 나왔다며 간섭 말라고 하고 갑자기 차 바꾸고 싶다고 타령하고 10년 된 중고차라도 끌고 있으면 저도 안타깝겠지만 재작년에 산 K7인데 대체 뭐가 어때서 바꾸냐니까 한 번뿐인 삶의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매일 외제차 노래를 불러요. 회사도 가기 싫다고 하고 사직서 낸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요샌 정말 낼까봐 무서워요. 지금 사는 집도 자기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 지원해줘서 겨우 산 집인데 회사 때려치우면 그 돈을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댁에도 욜로 타령하면서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길래 너네 엄마 아빠 모시고 너 혼자 다녀와라 하니까 항공권 300만원짜리 호텔 비용도 6박 7일에 200만원짜리를 알아오더라고요. 겨우 500만원 밖에 안 한다며 또 큰 소리 치길래 그 500밖에 안 하는 돈 네 용돈에서 깐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특가항공 이벤트로 알아보면서 호텔도 6박 7일 기준 3인 47만원으로 팍 줄여서 가네요. 대체 뭘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건지 하도 욜로욜로 거리면서 회사 빼먹고 여행 가고 그러길래 저도 이젠 정내미도 떨어지고 지쳐서 한번 욜로 하면서 말없이 회사에 연차 내고 3박 4일 동안 제 부모님이랑 제주도를 갔다 왔더니 욜로력이 더 강해져 있더라고요. 돌아오니까 바로 내일 회사에 사직서 쓴다고. 저도 짜증나서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까 이혼하자. 어차피 내 명의도 네 명의도 아닌 회사한테 저당 잡힌 집 내가 산 가전만 들고 나가면 땡이지 라고 하니까 자기도 찔리는 게 많은지 어쨌든 집은 내가 갚고 있잖아 라고 하길래 그걸 아는 놈이 직장 때려치운다 소리가 나오냐니까 왜 자꾸 화만 내고 사람 말을 안 들어주냐라고 하네요.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욜로거리는 남편 보니까 앞으로 같이 살 마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3년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1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뭐야? 그럼 전문대밖에 안 나온 거야? 네, 제가 학벌이 모자란 건 맞으니 아들 잘 키웠는데 자기보다 못한 여자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쿨하게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전세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가 몇 년 전에 카드가 막혀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있나 보네 그러려니 하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됐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외벌이였는데 남편이 혼자 버는데 월급 통장은커녕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 편하게 해주려 그러는구나 똑부러진다 생각했는데
공과금은 밀리기 바쁘고 이자 내고 시댁에서 결혼할 때 가져온 돈 1,0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야 된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갚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차 할부금이랑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대뜸 그래서 우선 급한 물부터 끄자 하고 폐물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러더니 2달 뒤 또 돈이 없다며 이제 거의 다 갚아간다며 제 명의로 사금융에서 소액 대출을 받더라고요. 진짜 생각하니까 제가 멍청했어요. 이때라도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댁 돈을 다 갚은 줄 알고 좋아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집 대출 이자를 제때 넣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대판 싸운 뒤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봐준다 식으로 친정에서 돈을 빌려 넣었죠. 시댁에도 집 넘어간다 도와달라 하니까 그건 너네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죠. 하여튼 그 후론 열심히 산다 싶더니 무슨 가게를 임대가 나왔다면서 저희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가져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본 결과 그런 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알아보니 또 서류 위조. 그 와중에 살던 집 넘어가서 나오게 되고 짐은 컨테이너에 맡긴 채 저는 지금 친정에, 남편은 본가에 내려가 있어요. 벌써 2달이 돼가네요. 남편은 직장 때려치고 빈둥거리더니 무슨 지게차 자격증을 따겠다고 4개월만 기다리랍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명의로 된 채무만 해도 액수가 큰데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기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속은 너네들이 잘못이다. 난 모르겠다. 콩밥 먹여라. 이런 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등 돌리셨고 저희 남편은 제가 전화라도 하면 욕하고 끊으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자랑은 아닌데 저번 다툼 때는 손 올라가서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어요. 속상하네요. 제 아내가 80kg입니다. 키는 163 정도 되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60kg대였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연애하면서 70이 넘어가고 결혼하고 80이 되더군요. 어느 정도 통통한 것까진 귀여웠는데 뭔가 그 선을 벗어나니 옛날 모습이 약간 그리워졌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만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은 지우기 힘드네요. 연애할 때 슬쩍 조금 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엄청 상처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2번 다시 그 얘긴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옛 모습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아내가 조금 빼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살 빼라고 말하면 상처만 되니 말할 수도 없고 본인도 충분히 빼야 한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나 봅니다. 제가 그저 지금 아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살에 대한 부분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제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네요. 저라는 사람이 나쁘게 느껴지면서도 건강도 문제고 어딜 가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전 올해 30살 되는 직장인입니다. 예비 신랑은 34살 직장인이고요. 원래 학교 선배였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인사만 하다가 직장이 근처라 사회생활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되고 이제 연애 1년 차인데 결혼식은 10월 초로 얘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 집은 아버지 쪽은 대부분 무교고 엄마 쪽은 불교 쪽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돌아가시면 49제나 천도제는 꼭 합니다. 저희 엄마도 언니랑 저한테 늘 나 꼭 49제 챙겨달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적으로 절에 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집 근처에 절에 백중이나 석가탄신일처럼 큰 행사에 맞춰서 1년에 2-3번 정도 갑니다. 예비시댁은 어머님 아버님 2분 모두 기독교신데 예비신랑의 말로는 어머니가 독실하시고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비신랑은 군대 다녀온 이후로는 집에서 나와 살면서 교회 안 다녔다고 하고요. 믿긴 하냐고 물어보면 자긴 솔직히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집 이야기 나오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시댁이 많이 보태주는 대신에 시댁 근처로 잡아달라고 하시는데 저랑 예비신랑 회사가 좀 더 먼 것도 있고 시댁 근처 전세가 더 비싼 것도 있고 솔직히 너무 가까우면 불편한 것도 있어서 몇 정거장 떨어지더라도 직장에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면 안 되는지 대신 줄어드는 금액만큼 덜 보태주셔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네 주 일에 나오는 게 더 힘들잖니? 가깝게 살아야 교회 일하기도 좋고 그렇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이 불교인 것도 알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아시는데 마치 당연히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나왔는데 예비신랑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집 근처에 잡아줄 때 눈치챘다고,
한 달쯤 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49제 제사 지내러 다닌다고 할 때도 약간 실은 내색은 하셨지만 지적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심 결혼하면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비신랑은 집은 시댁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구하고 당분간은 주말에 교회를 나가는 걸로 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자기도 무교였다고 집에 분란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냥 다니신다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전 저희 외할머니나 엄마 세대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건 아니지만 솔직히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고 싶진 않아요. 제 어릴 적부터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지 기독교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주말마다 시댁에 들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교회에 나가고 거기 일도 보면서까지 엮이기 싫다고 할까요? 불교처럼 1년에 몇 번만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모태신앙?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진짜로 신도가 되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반응이고 예비신랑의 도움 없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결혼하면 제 종교의 자유는 없어지는 걸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네가 맞춰보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 참 머리가 아프네요.